미국 IRS까지 인정해 줬으니까 이제 제발 그 모략 좀 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없다고 하면은 안 믿을 건데 MB 꼬붕들이 전부 댓글 달거든요. 그 사람들이 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저녁에 국정원 3차장 또 국장 이현동 국세청장은 검찰 조사받았고 구속영장 나왔는데 나는 재판부에서 이분들은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하긴 그 얘기를 뭐 한 20년 가까이 들으셨죠? 아니요. 아니 최근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듣고 계시죠. 우리 이호 여사님이 신한은행에서 하루에 2조 3일 걸쳐서 6조를 인출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현금으로. 현금으로. 아니 우리나라 은행에서 하루에 현금 2조 6조를 인출하면 은행 문 닫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걸 또 믿어요. 그리고 미국에 부동산이 있다. 저도 몇 번 털렸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야 뭐 털려도 하지만은 그래. MB는 DJ 노무현이 그렇게 미웠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이제 차명으로 이렇게 보유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도둑질가 했으니까 남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보세요. 이번에 다스 창고에다가 노무현 대통령 가지고 봉하러 갔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갔다가 지금까지 숨겨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염치 좋은 게 그거 돌려주라고. 그게 말이 되는지. 아무튼 이건요. MB는 진짜 잘못 안 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빨라요. 잘못 안 한 것을 찾아내는. 그러나 진짜 고맙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 대목은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티끌만 나왔어도 그죠? 티끌만 나왔어도 부풀려서 분명히 뭔가 했을 텐데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왔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대북 공작금으로 데이비드슨 작전 DJ를 위해서 연어작전 노무현 대통령 또 흑금성 한명숙 박지원 박원순 정연주 또 누구더라? 분명히 있습니다. 흑금성 작전. 이 사람들 저도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안 나왔으면은 안 나왔다고 이제 그 댓글 제발 모략하는 글 넣지 마세요. 감사해요. 그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확인할 겁니다.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믿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당하시겠지만 그때마다 이제 이 기사를 붙여주시면 되죠, 대신. 그런데 하도 많아서 그건 아주 영어로 하면 알아들어요? 이그노 하는 거예요. 이그노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시하는 게 무시. 이그노라는 단어를 아는데 그렇게 발음하는 건 처음 듣습니다. 이그노. 한국말로 해야지. 사람 이름 같습니다. 이그노. 자, 오늘 시간이 다 됐고 혹시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 지나가지고 못했네 하시는 말씀 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은 성공시켜야 됩니다.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이 노력하고 다 우리가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파투내려고 저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아까 박영선 의원 강조하던데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이걸 성공시켜서 자꾸 좋은 방향으로 가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민주평화당이다. 그리고 오늘 2시에 서울, 경기, 광주, 전남북 창당대회가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달라. 꼭 이 말 하고 싶네요. 광고. 광고 아니죠. 하겠습니다. 공지죠. 아직까지는 소속이 국민의당 박전 대표였습니다. 저는 당원권 징계 먹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요? 그럼 제 명함도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무소속입니까? 아니. 공중에 떠 있는. 아직은. 징계당한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징계당한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그래도 훨씬 잘 나갈 박지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일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봐.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질병은 10,000가지가 넘지만 원인은 오직 하나. 면역력 약화이므로 면역력을 높이면 비만, 아토피, 건선, 당뇨, 고혈압, 생리통, 우울증 등 모두 치료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스마트폰 앱에서 딱지와 청인을 다운받아보면 천하명의. 건강을 잃으면 살아도 죽음만 못하니 당장 앱에서 딱지와 청인을 보세요. 문의 전화 1600-8988. 얼굴보단 등을 보여주는 시간이 더 많았던 아버지와 나. 홋카이도 한 호텔에 내리는 끝없는 눈앞에선 서로에게 쌓인 미움도 후회도 하잘 것 없었다. 호텔을 예약하다, 감동을 예약하다. 자, 그것마저 알려주마. 예. 틈새에서 빠르게 주중에 여론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대부분 뭐 주말 주초에 하는데 저희만 주중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사하고 항상 다릅니다. 자,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짚고 갈까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여론? 예, 대통령 반등했습니다. 지난 3주간에 내렸는데요. 62.6%로 반등을 했고요.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정평가로는 1%포인트 하락해서 33.6%를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수치는, 네. 일단 상승,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이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고. 네, 일간으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궁금하지 않고요. 네. 맨날 해봐야 예. 의미가 없더라고. 어쨌든 큰 틀에서는 네. 내림세가 멈추고 반등세가 되었다. 이 정도로 제가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제가 이제 오시면 꼭 물어보려고 했던 거는 최근에 이제 20, 30대가 이탈했다. 20, 30대가 등 돌렸다. 네. 총선 때 보자 또는 평창 유감 이런 검색어가 등장하고 하면서 봐라 20대가 완전히 등 돌렸지 않느냐라고 하는 증거 혹은 징후로서 계속 거론되고 보도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대 30대가 이탈했다고 하는 프레임은 비트코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일팀을 거쳐가지고 네. 보수 매체들이 밀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밀고 있는 프레임이고 굉장히 많이 유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 계시니까 전문가로서 쭉 추이를 보실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20대 지금 평균 지지율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70.7%입니다. 네. 어디 이탈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30대는요? 30대도 지금 30대는 30대도 70.6%이고 40대도 74.3%로 40대 이하 핵심 지지층이라고 일컬어지죠. 모두 70%대를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이슈, 단일팀 이슈 있을 때 출렁인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게 탄력적으로 회복하는데. 네네. 70%대로 다 회복됐군요. 왜냐하면 20대가 예. 좀 남북 관계 그리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적인 보수성이고 그리고 사실 20대가 현 정부로부터 이탈한다 할지라도 야권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그들의 어떤 지향성이라든지 괴리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20대가 민감합니다. 이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금방을 회복을 한 거죠. 사실상 60%대로 지난주 떨어졌는데 50%대 가는 거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0%대 회복했는데 거꾸로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도 기자분들의 전화를 무수히 많이 전화를 받았는데 거의 반 이상이 20대, 30대 얘기였어요. 이탈했냐. 네, 왜냐하면 왜 이탈했느냐. 이 프레임이 굉장히 보수가 원하는 프레임이거든요. 이탈해라 하거든요. 이탈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예,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포털뉴스에 많은 정치 관계 어떤 분석 기사에서 20, 30대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탈은 기정사실화한 다음에 왜 이탈했냐를 분석하는. 네. 그거는 연불이거든요, 일종의. 네. 이탈하길 바라는.
영원하는 연불 기사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걸. 예, 그런 프레이밍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수치는 그렇지 않다. 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하도 기사들이 말을 쏟아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거 여쭤봤더니 그 실제 수치는 그냥 70%로. 네,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돌아왔다. 이걸 네.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 좀 그만 좀 뿌리라는 겁니다. 뭐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더 이상 안 뿌리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네네. 정당 어떻습니까? 정당. 예, 정당지도 짧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짧게 예, 민주당이 48.5%로 다시 상승을 했고요. 한국당이 지난주에 19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는데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19.7%이고요. 바른정당이 5.8%, 정의당이 5.5%, 국민의당이 4.7%입니다. 그 전당대회 관련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29일 월요일에는 3.3%로 창당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예,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잠재정당 지지도 바로 넘어가면은 통합개혁신당이 1.6%포인트 하락해서 11%,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아까 7%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표로는 조금 하락을 해서 2.9%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양당 모두 창당을 한 다음에 창당한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해봐야 이제 제대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예, 통합개혁신당을 지난주에 모든 지역에서 10%대를 넘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대구 경북이라든지 그 부산 경남 울산 그리고 호남에서 상당히 많이 빠져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네, 20대도 16.4%에서 17.8%로 많이 떨어졌고요. 부정적인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전당대회를 아예 안 한다는 뉴스가 나오기 전의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언론들이 전당대회를 안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전달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정당사에 없는 일이거든요. 저로서는 그렇죠. 오랫동안 당원 이 분야에 투표 있었던 사람으로서 조사 개요를 불러드리면은 이번 주진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4월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을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실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1%였습니다. 자, 재밌는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마저 알려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정부도 당연히 초청을 했으니까 그랬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폐식에 참석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찬성이 다소 높습니다. 48.2%가 나왔고요. 반대는 44%가 나왔습니다. 야, 박빙이네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MB정부 때 유치를 했습니다. 그 발표가 2011년 7월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지 않느냐. 여러 의혹이 휩싸였지만. 그래서 호남도 찬성이 높고, 그리고 심지어 가장 그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30대에도 다소 찬성이 높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에 근데 그 찬성 반대는 그렇게 단순하게 진보 보수 의 프레임이나 혹은 뭐 정당 프레임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은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선물을 줘야 되지 않니? 이런 심리도 이 안에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심리보다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그게 이제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이거 고민되거든요, 순간적으로.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유치한 거니까 그건 보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인간적인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요렇게 한 다음에 감옥에 보내버려야지. 이런 쌤통이다. 이런 마음도 그 안에 복잡해요, 이게. 그래도 평창이 국가적인 대사인데 그래도 평창은 잘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참석하고. 또 이제 정반대 쪽 보수층에서 일부는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합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수사도 하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찬성을 누르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복잡한. 이거 분석 한번 해봐 주세요. 수치는 그렇습니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는데 제 말은 요걸 한번 분석해 달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찬성 48.2%, 반대 44.0%였습니다. 잘 모름 갈등하다가 잘 모름 7.8%. 단순한 문제인데 잘 모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얼미터의 권수정 조사 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더걸스, 문자 폭발이었는데, 외국인 나와서 동시 통역하는 줄 알았어요. 두 채널이 동시에 나와서. 네. 두 목소리가 다 들립니다. 집중력이 강화되네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라디오 고장났다고 목소리가 섞여 나온다고 그런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좀 정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대놓고 블랙하우스 홍보하는 거 아니냐? 박학수 감독으로. 네, 맞고요. 맞긴 맞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오늘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블랙하우스 3회. 그거하고는 별개로 베트남과의 관계가 다른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에 계신 베트남 사람들 얘기도 듣고 좀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듣고 이런 시간을 저는 뉴스공장을 통해서 가져볼까 합니다. 국제관계에 관심이 개인적으로도 많고 베트남과 관계는 굉장히 특수한 면이 많거든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한 것이 베트남 말고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때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블랙하우스도 홍보하고. 자, YTN 응원한다는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예, YTN 다른 메이저 KBS, MBC는 다 이제 해결 국면인데 이제 와서 정권도 교체됐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내부는 아주 절박한가 봅니다. 저희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지원 대표, 예, 공중부양 박지원으로 불러야 된다. 네, 요즘 공중부양된 상태입니다. 박지원 대표가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착착되고 있어가지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블랙하우스 보세요.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번 겨울 동안에 정책 가지고 공부하기로 했는데 잠깐만 오늘은 돌발 주제입니다. 네. 요새 영화 1987이 좀 상영 중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긴급하게 들고 나온 게.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은. 네. 예. 지금 이제 700만 돌파했고 조금 더 갈 것 같지만 이제 곧 끝일 것 같아서 그 건물 안에 나오는 남영동 대공분실 건축.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 송기석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석입니다. 전화와 통화만 하다가, 반갑습니다. 어제, 이상돈 의원도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아, 그러셨어요? 네, 직접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네. 똑같은 시간대에. 예. 우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건 맞죠, 이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어제 그제 일월 28일 이른바 이제 통합 반대하는 이른바 민평당 측에서는 장준이 발기인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통합 추진하는 국민당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당무위 열어서 179명 징계함으로써 사실상 끝난 거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면, 그냥 핵심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는. 예. 그 전당대회 때 이제 당원을 이것저것 바꾼 거 이것에 대해서 반대쪽에서는 꼼수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원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규만 바꾼 겁니다. 그렇죠. 이제 당원까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대표 당원에 의한 투표 방식의 전당대회가 아닌 다른 거기다 또는 추가하거나 그걸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정면 돌파한다는 측면에서 당원은 개정하지 않았고 당규만 네, 당규만 이제 그 전당대회 방식에 대해서만 좀 당규를 바꿨는데 이게 좀 여러 면에서 꼼수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를 들어 새벽 6시에 시작한다든가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의미에 그러니까 한 장소에 특정 시간에 모여서 거기서 잠깐 토론 후에 투표하는 그런 형태가 전통적인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현대 이 뉴미디어 시대에 와가지고 과연 그 방식을 꼭 고수한 게 옳으냐라는 측면인데요. 거기에 이제 다른 걸 더 가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집단을 줄이려고 대표당원한테 전화해서 모집단을 1000명을 한 절반 가까이 쳐낸 것도
포함해서 뭐 의장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뭐 디테일한 몇 가지 장치 이런 건 사실 반대파가 이렇게 했으면 안철수 대표 측에서 가만 안 있었겠죠. 예, 분명히 제가 보기에도 논란의 소질이 있습니다. 다만 대표당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이제 6,500원, 7,000명 가까이 다시 회복된 상황이고 그게 뭐냐면 결국 당비를 내지 않는 분들 또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을 어떻게 대표당원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통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측면이 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전대 이제 가결을 위해서 사실 뭐 그렇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갑자기 훅 인정하시면.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언론에 등장하는 게 이상돈 의원 비롯해서 통합에 반대하는 세 분의 비례대표. 네. 뭐 세 분보다 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러난 건 세 분. 이분들의 출당을 본인들은 요구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혹시 이걸 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그 전에는 아무래도 그 이제 정당의 자산이다. 당시 총선 당시에 정당을 보고 투표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임으로 할 수 없다라는 원칙적 원론적 입장을 표현하다가 어제 그제 이제 그 당무위 전에 입장 발표를 하면서 이제 나가세라 사퇴 요구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퇴하면 의원직을 요구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당 상황은 좀 통상의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죠. 더더군다나 사실상 분당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경우는 그게 과연 그 의원직을 유지해 주는 게 오느냐 아는 게 오느냐. 다만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예, 뭐 어차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유승민 대표의 표현에 맞춰서 이해하면 출당시켜 주라는 건데요. 네.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할까요? 아마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좀 통상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린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창당할 때도 민주당 소속 비례 얘기 여러 번 나오지만 네, 그랬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요구했고 민주당에서 출당시켰죠. 실제 예, 경남도 의원 그렇게 해줬고. 예.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자신은 했는데 인사동돈 의원은 안 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췄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표면적 이유가 뭐라고 하든 결국은 민평당 등치가 커지면 안 되니까 안 해주는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측면도 있고 사실상 이렇게 민평당이 교섭단체 이상이 커진다면 이건 정상적인 통합으로 제가 봐도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 통합 합당이라는 게 저는 국민의당의 외연 확장이고 사실상 흡수라고 생각하지만 형식상 통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마이너스 통합 이건 의아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자기가 욕먹지 않으려고 그리고 남이 잘 될까 봐 막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측면보다는 최대한 함께 갈 수 있게 좀 설득하겠다. 이런 측면이죠. 예. 뭐. 이것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명분이야 뭐 정치인들이 다 머리가 좋으니까 만들 수 있는데 결국은 저쪽 동네가 너무 커지고 내가 쪼그라들면 나는 욕먹고 저쪽은 잘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갑자기 또 인정하시고 아니 정치라는 게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뭐 세력을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욕심은 있지만 하여튼 이것도 뭐 더 이상의 답변은 본인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만약에 본인이 대표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는 실제 창당 과정에서 또 당선 과정에 그분들도 많은 노력을 한 거 사실입니다. 예. 비례대표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 비례대표 된 거 아닙니다.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의 합류도 표현에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실제 이제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지금 이제 그 직전 단계까지 왔지만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진지하게 논의해서 당원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야죠. 네. 본인이면 출당했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쉽게 말씀하셔가지고 인정 송기석 선생이라고 지금 문자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최근 언론에서는 언론이 하도 뭐 오보도 많고 소설도 많긴 합니다만 언론에서는 비서실장 송기석, 안철수의 비서실장 송기석 이렇게 쭉 보도되다가 최근에 안철수 대표 거래를 좀 두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이 보도가 나온 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인가요? 예, 아마 그 기본적인 입장이 이제 무조건 통합의 찬성파 아니냐라는 뭐 그런 시각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 안철수의 비서실장이 아니고 국민의당 당대표의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이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데 조언해야 되고 대표를 보좌해야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 좀 제가 보기에도 좀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리수가 이게 있었죠. 아무튼 그 법률가 시각에서 봐서는 좀 지나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지나친 게 아니고 많이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무리수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든 통합을 사실 정치적으로 이해갑니다. 통합을 안 하면 정치 생명이 이제 끝장날 판까지 사실 판이 벌어졌으니까 가긴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리수가 있긴 있었죠. 예, 충분한 소통이나 설득이 좀 부족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다소가 아니고 꽤 좀 미흡한 측면도 있었죠. 예, 예. 예. 아니 이게 다 인정해 버리시면 저하고 각이 서야지 이렇게. 아니, 왜 머리를 쥐어 뜯으세요? 예. 지나친 인정. 근데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면도 있다 얘기하다 보니까 예. 기자들이 그럼 그 사이가 멀어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해석을 한 거군요. 예, 이제 그렇게 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당 당대표 비서실장의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바르게 가야 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아쉽거나 이건 너무했다는 부분도 있긴 있다. 예, 지나온 과정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통합하면 글로 가십니까? 아니면 무소속 됩니까? 아니면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통합이라는 것이 결국 저는 국민의당이 중도개혁에서 외연 확장인데 그래서 외연 확장의 범주 내에 개혁적 보수니까 바른정당 다수가 포섭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이 옳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형태의 분당 마이너스 통합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방법은 실제 17분은 이제 거의 분당의 길로 갔고 나머지 중재하는 의원들을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럼 안철수 대표께서 그분들 요구에 따라 양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설득할 것인지 아니면 바른정당 의원들이 실제 개별 입당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 그런 건 결국 정치적 역량 또 정치적 결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실제 그 상황이 닥치면 저도 판단하겠습니다. 판단하겠다는 말씀은 무조건 합당 통합화 쪽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거리 멀어지신 거 맞네요. 아니 뭐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분명히 생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죠. 하여튼 이제 당대표 비서실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예. 그래서 개인 감정 없이 해왔으나 그 사이에 직접 보고 겪은 과정 속에서는 이게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 만약에 비서실장이 아니었으면 비판하셨을 만한 사안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또 내부적으로는 또 순소리도 계속 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후의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럴 때는 마음을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무조건 통합은 아닌 것으로 그거는 내가 고민해 봐야 한다. 이 정도 선까지 오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멀어지신 거 맞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를. 네. 저희가 그 이상돈 어제 의원만큼 대립각이 쓰는 시간, 대립각이 쓰고 그 시간만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다 인정하셔가지고 시간도 다 썼고 대신 저희가 따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한번. 서정검사 말고요. 저를 또. 네. 네, 좋습니다. 법률 용어가 갑자기. 자, 어제 이제 반대파와 사실은 찬성파의 대립 구도로 이제 모셨는데. 예. 약간 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에. 게다가. 아니, 근데 저는 그 반대하는 분들의 그 논리에 대해서는 수긍을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호남을 버리고 탈호남이고 뭐 햇볕 정책을 버리고 그런 보수 대합이고 이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지만 예, 그렇다고 예. 통합파의 그대로 자동으로 따라갈 거라는 생각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나는 나의 판단을 새로 다시 시작하겠다. 예, 통합은 원칙이 맞지만 이런 형태의 이렇게 분단까지 가는 이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간 멀어진 걸로 확인된 송기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구단주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안녕합니다로. 지난주부터. 그런데 예. 제가 처음으로 예. 교통방송을 들으면서 예. 폐쇄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요 박영선, 나경원. 예. 이 사람들 방송 안 시켜야 됩니다. 지금 듣고 오는데 나경원이 하도 말하고 박영선 하니까 방송이 안 들려요. 그런 방송을 왜 해요? 그리고 두 채널이라고. 예. 또 한 가지 내가 놀란 것은 네. 왜 김어준 공장장을 TBS 라디오에서 예. 또 뭐 SBS에서 네. 비록 나는 한번 초청도 안 했지만은 네.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했더니 그래도 뭐 아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내 방송 들으니까 예. 안철수 대표는 전당대회 안 하려고 저런다 예. 라고 말씀해서 김어준 동거 아니야? 전당대회 없는 응? 통합을 어떻게 하나. 네. 참 무식하다 했는데 이게 보니까는 확실히 똑똑하고 유식하고 예언가다. 칭찬 한번 해드릴게요. 기분 좋죠? 최초로 칭찬해요. 최초로. 아니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네. 전당대회 없는 통합. 네. 이건 아프리카나 마치 박정희 전두환이 선거를 없애고 체육관에서 통대 직원들 해놓고 98% 받는. 네. 또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딱 세습한 게 안철수입니다. 어쨌든 정치인들은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건 아니죠. 정당법 19조에 예. 정당의 통합과 해산은 전당대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들 알고 있고. 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김정은을 욕하죠? 병원 그대로 하는데? 어제 노회찬 대표도 그거는 뭐 안 된다고. 잘 안 되죠.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전당대회 없애려고 하는 거다 딱 보면 모르겠냐고. 그런데 뭐 가야 그런 거라도 아니까 여기서 뭐. 그런 거라도 아니까. 이제 내가 그 자리 달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마르고 닳도록 하세요. 근데 이건 진짜 우리 전당사의 길이 기억되겠죠. 전당대회 없이. 전 세계 전무후무하죠. 박정희, 전두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프리카의 뭐 촌배 이런 사람들. 촌배. 야. 근데 이제 그 전당대회가 아마 성원이 안 되거나 3,000 이상 못 모으거나 아니면은 통과가 안 되거나 그런 리스크를 굳이 져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정당에 계셨던 분들은 모두 반대했겠지만 안철수 대표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예. 그런데 그걸 해왔던 걸 보면. 예. 민주평화당도 그래도 역시 이상돈 목 잘린 전당대회 의장은 이해를 하더라고요. 전당대회를 하건 하지 말건 대표당원을 어쩌건 그냥 놔둬버리면 되지. 저렇게 뭐 간섭하니까는 엄포 놓으니까 저런 짓 해서 어제 언론에 보세요. 하루 종일. 이건 무리순 진짜 무리수. 안철수의 새정치는 제가 이미 조종을 울렸다. 이거는 두고두고 본인의. 예. 이제 끝났죠. 서울시장? 구청장도 안 돼요. 어쨌든 안철수 대표 정치를 하는 한 이 사안은 계속 꼬리포처럼 그렇죠. 달라붙겠죠. 우리 정당사의 길이 기록될 거예요. 용팔이 전당대, 정운갑 전당대, 안철수 전당대도 없는 전당대. 이게 전당대회가 아예 없었으니까 이거 상상을 못하니까 다 정치인들은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 안 할 거라고 했는데 한 거죠. 예, 이거 정말 골 때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중재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재파들도 기분을 안 좋나 보더라고요. 중재파들은 뭐 솔직히 조금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우리 쪽으로. 그래요? 예. 근데 민주평화당으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몇 사람 계시고 아직도 계산하는 사람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 지역구 의원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권자, 민심이 중요한데 지금 다 호남 지역구 아니에요?
10명 모이면 8명에 9명이 안철수 요구하는 재미로 지금 호남에서는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갑니다. 가더라도 다음 선거가 위험해요. 그래서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은 뭐 시간의 문제일 뿐 합류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평화당에. 그리고 또 어제 박주선 부의장하고 수차 전화를 했는데 또 어제 저녁에 박주선 부의장이 저는 시청 못했어요. 네. 병원에 있어서 이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안철수하고 박지원이 물에 빠지면은 누구를 건질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둘이 다 안 건지고 물에 빠져 죽어버리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야 그래도 너는 나하고 형님 동생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 같으면 둘이 다 건져야죠. 어떻게 생명이 물에 빠져 죽게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랍니까? 자기는 보수다. 보수라고 말할 만한 정치 이력이죠. 그 이력이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유승민을 만나보니까 햇볕 정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호남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더라 하고 높이 평가하는 걸 보면은 어제 그 강적들은 지난 주말에 녹화한 거거든요. 제가 출연해 보더라도 그때의 심경을 지금 오늘로 어제로 해놨기 때문에 오늘 결정하는데 그게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데 박주선 부의장도 상당히 어제 저하고는 얘기가 잘 됐다. 그런데 사람 마음 알겠어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도 제가 그렇게 믿었는데 전당대회도 안 하고 통합하는. 그래서 내가 요즘 연설하러 다니면요. 제가 안철수 잘못 본 거 사과드립니다. 하고 판단 잘못하게 한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하고 다녀요. 송기석 의원이 저희 뉴스 공장에 나와서 저는 비서실장이어서 사실은 안철수 대표 입장을 이제 강변하고 대변할 줄 알았는데 한 중간쯤 오셨더라고요. 꼭 그 통합된 당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고 본인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정도로 이렇게 비서실장이신데 그렇다고 이제 물론 민주평화당에 합류하겠다는 말씀도 안 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통합되는 당에 바로 간다는 결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뭐 송기석 의원하고 참 친해서 내가 야자 하면서 혼도 많이 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대표님은 대부분 다 야자하시나요? 네가 광주 국회의원인데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가느냐. 그런데 사실 애석한 게 저는 뭐 잘 되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일 모레 2월 8일 10시 10분에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도 참 잘 돼서 의원직을 계속 하기를 바라는데 그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양심은 있죠. 그래서 저도 저한테도 그랬어요. 저 간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차적으로 충분한 많다고. 소통도 하지 않고 저하고 얘기 안 한 거 알거든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잘 될지 못 될지 모르는데 안철수 대표하고 지금까지 관계가 있었는데 인간적 의리를 끊어버리기가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해서 야 도둑놈하고 인간적 의리가 중요하냐. 정의로운 광주 정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안철수 도둑놈은 아니에요. 마음이 좀 도둑하고 똑같지. 중재파는 개별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까지는 단일 행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개별 행동 할 거예요. 결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호남 중진 두세 사람이 아직도 잔류하자. 안철수하고 통합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김동철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분 계십니다. 또 한 분이요? 예. 성이 주씨인가요? 예? 또 한 분은? 주씨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은,
그 통합에 어떻게든 합류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우신 듯한 인터뷰들이 있더라고요. 주승용 의원은 그런 의사를 표시했지만 예. 김동철 의원은 성격상 예. 잘 몰라요. 성격상 저하고 예.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 행정관에서 비서관으로 승진시켰고 예. 권노급은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수십 년 알고 지내요. 예, 수십 년. 그렇지만 김동철 대표의 성격은 네. 하루에 예. 냉탕, 온탕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냉탕 10탕을 12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들어봐야 알아요. 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군요. 예. 예. 그런데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광주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MB 얘기 좀 합시다. MB 얘기요? 예. 예. 그럼 민주평화당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창당 잘 되고 있나요? 장당 오늘 또 이 방송 끝나면 저는 여수로 KTX 타고 내려가요. 예. 오늘 정당의 요건인 서울, 경기, 광주, 전남북 시도당 창당대회를 해가지고 2월 6일 날 하는데 잘 됩니다. 분위기가 좋습니까? 아, 좋습니다. 아, 지금 보세요. 요즘 여론조사. 항상 웃으시니까. 아니요. 예. 여론조사 어제 나온 걸 보면은 우리가 3%였던데 예. 7%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직 전 못 봤는데. 7%로 잠시 후에 오르고. 듣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합쳐놓으면 약 11%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11% 나온다. 그러지만은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야권 통합, 동서화합 이렇게 물으면은 다 지지합니다. 그런 효과가 그런데 것이다. 우리는 자꾸 국민의당 반대파, 호남당 이렇게 물으면서 부정적인 민주평화당 예. 이러니까 그래도 7%가 오른 거 보고 몇 명입니까 그러면? 처음에 딱 창당될 순간에 우리 의원들이요. 예,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확실하게 서명한 사람은 박주선 부의장은 200만 원까지 냈는데 예. 자기가 받는다고 하면은 17명입니다. 17명. 예. 그런데요. 예. 연연할 필요 없어요. 연연할 필요 없다. 예, 개문 발차하면 다 온다. 결국은 다 오게 되겠다. 그럼 다 오게 되는 시점은 올림픽 이후? 올림픽 그럴 지금? 거예요. 예. 우리가 창당하면은. 창당하면. 그리고 아니 의원들이 예.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지키는 것은 잘 안 지킨다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국민들로부터 받지만은 전당대회도 없는 통합을 보고 어떻게 그 전당대회. 불의한 예. 당에 남아 있겠어요. 그 전당대회를 안 하는 건 진짜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완전히 세계적 기네스북에 오르는 일이에요. 정당사에 기록되고. 예. 보통은 이제 과장이신데 이건 맞습니다. 이게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칭찬해 주니까 나한테 과장한다고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나보다 과장해서 말하라고 얼마나 꼬드기고 말이지. 저러니까 공장장 믿지 마세요. 청취자 여러분, 박지원을 믿으세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림픽 개폐막식에 초청장을 받고 본인이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예.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참석해야죠. 그래도 지금 현재 예. 우리나라 헌정사 얼마나 불행합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는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한 분입니다. 현존하는, 그렇죠. 네, 생존하는 대통령 중에서. 그런데 곧 그게 박탈될 건데 마지막 행사 해야죠. 마지막 행사. 그러니까 MB의 3대 빅 이벤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 예. 두 번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념사진 찍는다. 세 번째,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사진 찍는다.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야죠. 3대 이벤트입니까? 3대 이벤트죠. 이제 그 딱 제가 맞을 테니까 이번에는 제가 맞으면은 진짜 박수 쳐드릴게요. 예. 박수만 칠 게 아니라 커피 한 잔 사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뉴스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를 대북 공작금으로 했다. 이 뉴스도 계속 타고 있습니다. 저는요. 예. 어제 SNS에다도 페북에다도 올렸습니다만 땡큐 MB입니다. 땡큐 MB. 진짜 이번만은 MB한테 감사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감사합니까? 왜냐하면요. 예. 지금도 이 보수 우파 일베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수조 가지고 있다. 뭐 미국에 숨겨놨다. 뭐 미국에 있다. 부동산이 있다. 박지원이 어쩐다. 측근들 어쩐다. 심지어 뭐 권노가 어쩐다. 네. 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네. 그리고 SNS에서 볼 수가 없어요. 네. 댓글 달고. 그러는데 MB가 국정원 시키고 2년 동안 털었는데도 국세청장 시키고 예. 미국 IRS 알아요? 제일 강력하죠. 거기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 IRS는 미국 국세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강력하죠, 제 말은. 강력하죠. 예. 거기 못 빠져나가죠. 한국계 직원한테까지 뇌물을 주어가지고 찾으라고 2년간 예. 소위 데이비드슨 예. 공작이라는 미명 아래 김대중 은닉 재산과 측근들을 뒤지고 또 연어라는 공작 이름으로 노무현 대통령 재산 찾았는데 예. 아무것도 없다. 안 나왔다. 예, 안 나왔다. 국정원과 국세청이 인정해 준 거죠. 인정하고 미국 IRS까지 인정해 줬으니까 이제 제발 그 모략 좀 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없다고 하면은 안 믿을 건데 MB 꼬붕들이 전부 댓글 달거든요. 그 사람들이 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저녁에 국정원 3차장 또 국장 이현동 국세청장은 검찰 조사받았고 구속영장 나왔는데 나는 재판부에서 이분들은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하긴 그 이야기를 뭐 한 20년 가까이 들으셨죠? 아니요. 아니 최근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듣고 계시죠. 우리 이호 여사님이 신한은행에서 하루에 2조 3일 걸쳐서 6조를 인출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현금으로. 현금으로. 아니 우리나라 은행을 은행에서 하루에 현금 2조 6조를 인출하면 은행 문 닫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걸 또 믿어요. 그리고 미국에 부동산이 있다. 저도 몇 번 털렸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야 뭐 털려도 하지만은 그래. MB는 DJ 노무현이 그렇게 미웠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이제 차명으로 이렇게 보유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도둑질을 했으니까 남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보세요. 이번에 다스 창고에다가 노무현 대통령 가지고 봉하러 갔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갔다가 지금까지 숨겨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염치 좋은 게 그거 돌려주라고. 그게 말이 되는지. 아무튼 이건요. MB는 진짜 잘못 안 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빨라요. 잘못 안 한 것을 찾아내는. 그러나 진짜 고맙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 대목은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티끌만 나왔어도 그죠? 티끌만 나왔어도 부풀려서 분명히 뭔가 했을 텐데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왔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대북 공작금으로 데이비드슨 작전 DJ를 위해서 연어작전 노무현 대통령 또 흑금성 한명숙 박지원 박원순 정연주 또 누구더라? 분명히 있습니다. 흑금성 작전. 이 사람들 저도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안 나왔으면은 안 나왔다고 이제 그 댓글 제발 모략하는 글 넣지 마세요. 감사해요. 그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확인할 겁니다.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믿고 싶은 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당하시겠지만 그때마다 이제 이 기사를 붙여주시면 되죠 대신. 그런데 하도 많아서 그건 아주 영어로 하면 알아들어요? 이그노 하는 거예요. 이그노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시하는 게 무시. 이그노라는 단어를 아는데 그렇게 발음하는 건 처음 듣습니다. 이그노. 한국말로 해야지. 사람 이름 같습니다. 이그노. 자, 오늘 시간이 다 됐고 혹시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 지나가지고 못했네 하시는 말씀 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은 성공시켜야 됩니다.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이 노력하고 다 우리가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파투내려고 저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아까 박영선 의원 강조하던데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이걸 성공시켜서 자꾸 좋은 방향으로 가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민주평화당이다. 그리고 오늘 2시에 서울, 경기, 광주, 전남북 창당대회가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달라. 꼭 이 말 하고 싶네요. 광고. 광고 아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지죠. 예, 아직까지는 소속이 국민의당 박전 대표였습니다. 저는 당원권 징계 먹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요? 그럼 제 명함도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무소속입니까? 아니. 공중에 떠 있는. 아니, 아직은. 징계당한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징계당한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그래도 훨씬 잘 나갈 박지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이 돌아오랬네요. 재미있는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재미있는 담소는 무슨 내용이었는지 잠시 후에 등장할 겁니다. 자, 이번 주 가장 눈에 띄는 중요한 사건은 서지현 검사의 고발이자 고백입니다. 예.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더군다나. 예.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가해자로 지목이 됐고, 예. 여러 가지 이야기 등장하고 있는데 안태근 전 검찰국장하고는 또 부딪힌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예. 박근혜 그 국정농단 사건 때 그 당시 시점에 네. 안태근 이 검사가 검찰국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각종 청문회 등뿐만이 아니라 이제 특히 이제 국회 법사위에 네. 법무부 업무 점검할 때 보면 배석하는 사람이었거든. 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부닥친 적이 있죠. 인사 예산을 다 담당하는 게 검찰국장이기 때문에 당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병우 사단의 핵심 인물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제 법사위에서 한번 부딪힌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법사위에서의 공방 녹취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찰국장 뒤에 계신데 이 LCT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 기억이 없다고요? 야, 참.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본인은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보고 안 했으면 안 했으니까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따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답변을 그따구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르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막장입니다. 막장이에요. 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한마디로 건방진 태도군요. 예.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아무 상관없어. 예, 저 상황이 이제 제가 원래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LCT가 아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 스포처럼 미르재단 의혹이 이제 컸을 때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엉뚱하게 롯데 그룹 비리 수사 제대로 해라 엉뚱한 얘기를 하길래 저 롯데 얘기는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 저거는 검찰에 보고를 했느냐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법무부에서 청와대와 내통하는 공식 창구가 관례적으로 검찰국장이에요. 검찰국장의 창구인데 그래서 검찰국장에게 그럼 LCT 사건은 당신이 보고해서 저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냐 라고 이제 제가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보고 안 했다가 잡아떼거나 보고했다고 시인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너한테까지 내가 굳이 얘기해야 되냐 이런 태도예요. 그렇죠. 저 태도는 뭔가 하면은 저게 그냥 장관도 저한테 저렇게 답변을 못 해요. 국회의원에게. 근데 장관도 아닌 그 휘하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굉장히 자기가 백이 든든하다라는 나중에 밝혀졌지만 우병우하고 수개월 동안 1000통에 가까운 전화 통화를 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1000통 이상 전화를 했다. 요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 당사자가 지금
지금 이 사건, 예, 서검사 사건의 바로 가해자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검찰국장이 아니라 청와대 핵심가 이게 그렇죠. 나를 어떻게 건드려? 예. 장관 위에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나를 바로 그 말씀이죠. 예, 나를 어떻게 건드려? 근데 뭐 노회찬 의원이 당시 법사위에서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뭐 했을 수도 있고요,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당신이 뭘 하려고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때 이제 느낀 것이 우리나라가 태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저도 태형을 반대하는데 이 경우를 보면서 정말 태형이 필요하다 이거는. 몹시 쳐라 이제. 태형이 필요하다. 너무 가혹하시네요. 가혹한 게 아니지. 그 가혹한 거는 몽둥이에게 가혹한 거죠. 몽둥이가 이제 항의할 것 같았어요, 제가. 하여튼 요 자체도 화제가 됐었어요. 아니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법사에 출석해가지고 저런 태도로 말을 하고 있나. 예. 그 자체로 화제가 됐는데 이제 1년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라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태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모시고 있을 때도 예. 당시에도 이제 보면은 요직에 법무부 요직에 있었고 예. 그때 이 지금 서지현 검사에 대한 그 성추행 사건 예. 강제추행이죠 법적으로는 이 사건도 저는 그런 데서 나왔다 봐요. 그런 거죠. 이제 예. 권력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못했을 예.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감히 이런 거죠. 태도가 있지 않고서야 예. 맞은편에 장관이 앉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이 또 이제 교회에 가서는 이렇게 예. 본인의 죄를 법적으로는 자기를 구제하기 힘들다라는 걸 스스로 이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였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이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가 시인한 거죠. 자, 이렇게 띄엄띄엄 이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띄엄띄엄 화제의 인물이 다시 한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사건 당시에 검찰국장은 현 최규 의원인데 예, 부인했죠. 예, 부인했지만은 이미 바로 그 당시에 그 또 다른 여자 검사 이문정 검사가 이 서지현 검사하고 이제 상담하던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가지고 알게 된 걸 검찰에서 이렇게 알고 이문정 검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무마하려고 했다는 걸 이문정 검사가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 뭐 명백한 사실로 저는 간주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거 왜 당사자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나서 호통을 쳤다고 하니까 예.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장면이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뭐 둘이 조용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건 기억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건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예. 이게 근데 넘어가지 않을 것 같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공소시효 등 때문에 예. 이제 이게 사법적인 어떤 그 법을 적용하기에는 좀 네. 시간이 많이 흘러간 점은 있지만은 이 서지현 검사가 그런 것까지 다 알고서 사실은 폭로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걸 뭐 몰라서 폭로했다 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알려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서야 된다고 얘기한 거고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릴 때 이 사건을 담은 글과 더불어서 첨부문서 2개를 같이 올렸어요, 사실은. 그 첨부문서 중에 하나는 뭔가면은 인사 불이익 당한 것에 대한 소명이고요. 또 하나는 뭔가면 본인이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에도 보면 그 소설 내용 중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얘기도 여러 번 나오는데 아마 그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책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40대니까 72년생 박지현이다. 본인 이름이 지현이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소설적 인물로서 이제 자기는 72년생 박지현이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제목 없는 소설인데 제가 오늘
이 방송 마치고 난 뒤에 본인이 허락한다면은 이 소설을 저는 소설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갖고 네. 있는데 이 소설을 본인 허락을 얻어가지고 공개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단편 소설인데 단편 소설인데 네. 본인 얘기가 핵심 줄거리고 100% 있었던 일을 소설로. 아, 그렇죠. 네. 그걸 갖다가 타자화해가지고 소설로 썼는데 뭐 이게 본인이 검사이기 때문에 문학적 가치 이런 거라기보다는 얼마나 좀 절절했으면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사례들이 있죠. 네. 그게 회사라고 표현돼 있어요. 검찰청을 회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성폭력 사례들이 또 등장을 해요. 등장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서검사가 이거가 잘 알 수 있는 저는 소개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방법을 오랫동안 생각한 거군요. 이 사실 알려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성폭력 다른 피해자들은 이제 본인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알리긴 알려야 되겠고 또 본인도 본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야 되겠는데 연구도 하고 막 고민도 많이 한 거죠. 그러다 그걸 결국 보면은 먼저 돌아가신 일찍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까지 나오고 남편까지도 나오고 그날 남편하고 같이 원래는 어떤 콘서트 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다른 일로 다른 곳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콘서트장에 못 가고 할 수 없이 이 장례식에 빈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왜 남편이 같이 콘서트 갔으면 자기는 빈소에 안 갔고 안태근으로부터 성추행 안 당했을 거라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빈소에서 있었던 짧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분이 8년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반추하면서 되새기면서 그러니까 8년 동안 성추행 당했다고도 사실 봐야 돼요. 게다가 그때마다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 얼마나 또 치욕적이기도 하지만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누군가가 그 가해자를 단죄를 하고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다들 덮는 데다가 거꾸로 인사보복을 당한 거죠. 억울하게 보복을 당하고 또 꽃뱀이라는 얘기 듣고 얼마나 억울하게 상처가 엄청 영혼의 상처를 입은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건이 8년 동안 가해 행위를 한 것이 안태근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제 교회에서 용서를 받으셨더라고요. 스스로. 예. 하나님은 구제했을지 몰라도 사람은 우리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는데 신호를 혼자 받으신 것 같기도 해요. 물론이죠. 예. 제가 이 사건은 셀프 구제를 한 거죠. 예. 죄사함을 받으셨고 스스로 그 간증 동영상이 없었다면 안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이분도 그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간증 동영상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8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결국 나서신 것 같고요. 자, 또 이제 큰 사건이 안 나오신 동안 발생한 밀양 화재가 있었습니다. 밀양 화재가 있었는데 아마 제천 화재 때 정부에 여러 가지로 큰 타격이 됐다고 생각해서 밀양 화재가 나자마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이 총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역풍이 불었어요. 그렇죠? 예. 거기 가자마자 이제 지도부에서 내각 총사퇴하라. 또 북한 챙기느라 국민 안전을 챙기지 못했다 이런 요지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죠. 밀양이라는 지역 자체 또 지방 소방 행정은 사실은 지자체장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 사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거는 사실은 제가 그 화재 당일날 바로 내려갔었거든요. 예. 가서 당시에 그 밀양 소방서장이 그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잊혀지지 않는 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37분이 이제 사망이 확인됐던 시점이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37명의 인명 손실을 막지 못했다. 정말 죄송하다. 근데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소방 3분 만에 소방 맞습니다. 대원들이 출동을 했고 3분 만에 출동하고 엄청 빨리 온 거죠. 엄청나게 빨리 간 거죠, 사실은. 그 기다리고 있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3분 만에 옵니까? 네. 그리고 가자마자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네. 옆 건물로 번질 경우에 옆에 요양병원이라는 게 뭔가면은 집에서도 돌보기 힘든 분들이 맞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그 94분이나 그게 있었거든요. 네. 여기로부터 이제 또 구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 불꽃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고 최상의 노력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초동 대처도 잘 됐고 예. 이번에는 소방관의 잘못을 탓할 부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37명 이 사망한 데 대해서 정말 책임을 느낀다. 죄송하다가. 그 얘기를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게 공직자의 자세라 보거든요.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만은 법이 잘못됐거나 제도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방 안전 관리를 갖다가 그 감독 기구가 정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방 정부잖아요. 밀양시, 경상남도 다 이런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소방자치가 된 게 지금 20년 가까이 됐는데 네. 그 지휘 권한이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래서 저는 첫날 홍준표 대표가 안 가길래 원내대표만 보내고 자기는 당분간 분향소 차려지면 가겠다는 식으로 미루더라고요. 모든 당대표가 그날 다 갔거든요. 네. 본인이 안 가길래 저는 경상남도 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네. 참 면목이 없어서 못 가는 모양이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가가지고 엉뚱하게 무슨 이상한 얘기를 또 그 정권 총사퇴해야 된다는 식으로 돌려내는 거 보면 정말 이건 정말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뒤도 안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여기 지방직 소방관들은 인사 행정 그다음에 지휘권 전부 다 지자체 장애가 있거든요. 본인들에게 권한이 100%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다 자유한국당이에요. 도의원도 그리고 시의원도 99%입니다.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 중에 지역구 의원이 90%고 10%가 이제 비례 후보인데 지역구 의원 중에 야당은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이 정의당입니다. 여영국 의원이라고. 그렇군요. 깨알 같은 설명이지만은 거기는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면 스스로에게 묻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안이다 보니 사실은 시민들도 와서 이제 이런 자유한국당이 찬스라고 본 것 같은데 정부를 공략할 찬스라고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당신들은 뭘 했냐 여기 그런 비난을 좀 많이 받았죠. 이번에는. 그런 영상도 많이 찍히고. 자, 밀양 사건에 관해서는 정치적 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시간 시작하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불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국민의당 얘기 잠깐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지금 민주평화당과 평화민주당입니까? 평화민주당이군요. 아니요. 민주평화당. 헷갈리네. 하여튼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와 평화. 민주와 평화에 들어있는 민평당의 창당 발기인의 이름이 올라간 분들과 그다음에 대표 당원으로 국민의당에 올라간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가 어렵다는 식의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만약 이때까지 그 어떤 문구나 조항도 다 싸그리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만약에 전당대회를 바로 할 거면 전당대회 이중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징계하면 되거든요. 징계해가지고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데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전당대회 자체를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리를 해서라도 성사시키겠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아닌 방식으로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말씀은 네. 그 전당대회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관측은 뭔가면은 법을 제대로 지키고 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준수하게 되면 전당대회가 될 수가 없다 지금. 네. 왜냐하면 이제 의결권을 갖고 있는 그 전당대 참가자가 몇 명인지가 지금 확인이 네. 안 되는 상황이고 네. 또 그게 여러 사람이 겹치는 네. 1000명 가까이 겹치는 이제 이중적인 그렇죠.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인데 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현재 스코어. 그래서 뭐 모든 걸 무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그 통합 결정을 일단 내리고야 말겠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리를 해서라도 할 것 같아요. 전당대회를 할 것이다. 예. 저는 전당대회를 안 하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당대회를 하다 안 하게 되면은 예. 물론 이제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하겠지만은 예. 이 무리를 피하려다 다른 더 큰 무리를 갖다 범하는. 전당대회가 어쨌든 3,000명 이상 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3,000명 이상이 안 오지 않을까? 또 3,000명 이상이 왔는데 혹시 거기서 부결시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지 않습니까? 부결되지는 않죠. 네. 부결이 될지도 있죠.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부결시키고 싶은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참석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모릅니다. 물론 모르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하느니 저쪽은 이미 분당해서 당 만든다고 하는데 뭐 전당대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위험 감수하면서 전당대회고 안 하고 할 방법을 찾아봐. 저는 거기서 나오는 전당대회 안 한다에 제가 500원 걸어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돈이 많으시군요. 물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까지의 어떻게든 통합을 시키겠다고 하는 드라이브의 강도로 볼 때 전당대회조차 어떻게든 해가지고 저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진 않는데 이때까지 안 될 거라고 했던 걸 다 방법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 23곳의 비디오 중계 이런 거로 상상할 수 없었던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철해 나왔기 때문에 또 헤쳐나가지 않을까. 하여튼 정치라는 게 이제 국민들에게 대한 이제 교육 효과도 사실 있는 건데 민주주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시리즈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 중재파는 사퇴를 해라. 조기 사퇴를 해라. 예, 그러고 그렇죠? 있죠. 예.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사퇴하면은 안 된다. 예, 전당대회 무산되거나 그럴 것이다. 그래서 사퇴는 못 한다. 그치만 백의종군을 하겠다. 끝나고 나서 사퇴한다는 얘기겠죠. 아마도. 예. 이 통합이 끝난 다음에. 그런데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사퇴하면 나는 이 통합 자체를 다시 생각하겠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좀 해설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중재파라고 불리우는 5명 혹은 6명 정도 되는 분들이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요구가 그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사퇴를 갖다가 하는 것을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원래는 이제 전당대회 전에 사퇴하는 거였어요. 요구가. 근데 그게 안 받아들이니까 요구를 약간 바꿔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왜냐하면 이제 사퇴할 용의가 있다. 다만 내가 사퇴하면 통합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통합하자마자 사퇴하라. 그렇게 바뀌었는데. 뭐 결혼식 끝나고 물러가라 뭐 이런 거죠.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였어요. 일단은 중재파와의 어떤 접촉에서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 대해서 이제 유승민 대표가 그러면은 이제 이건 난 다시 생각하겠다. 이 결혼을 다 나가리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쪽에서의 누군가 대표 나와야 되니까 대표는. 그럼 본인과 뭐 박주선 의원과 같이 쓴다든가 이런 상황은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겠죠. 지금. 예, 그리고 거기는 지금 9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국민의당이 몇 명이 참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긴 하지만은 국민의당보다도 3분의 1 이하로 적은 수기 때문에 이 통합의 파트너가 잘 버텨주지 않으면은 거기 가서 이제 묘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면은 안철수 대표는 물러났는데 왜 당신은 안 물러나냐. 이 얘기가 국민의당으로부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네. 너도 물러나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통합했는데 통합의 주역은 다 없어지는. 시너지도 안 난다. 이런 생각이 갖고.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통합을 했는데 대표에서 물러가면 그러면 국민의당 쪽에서 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 통합파 쪽에서 이 정당을 끌고 가버리면 바른정당은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은 보수의 기치를 내리면 안 된다고 하는 쪽인데 그러면 이제 실컷 통합했는데 이렇게 흡수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예. 그거는 싫다는 거죠 또. 예. 뭐 바른정당은 여러 가지로 이제 자신감을 갖고서 임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마지막 남은 좀 쟁점이 된 것 같아요. 뭐 하루 사이에 아마 내일까지는 결판이 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풀기 쉽지 않아요.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강 건너 물입니다. 강 건너 불 아닙니까 지금? 불인 상황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물이죠. 그래요? 예. 강 건너에도 물은 있으니까. 그럼 어쨌든 전당대회는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전당대회는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사실 이거 멈추거나 후퇴하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차악을 택하는, 그러니까 상처투성이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뭐 그 통합이 얼마나 갈지, 몇 개월을 갈지, 아니면 올해를 넘길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전당대회 이해 방식으로 통합을 선언할 수도 있다. 예.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리인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이 되죠. 물론 제가 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자, 매우 쳐라. 오늘 커다란 말씀을 남기고 매우 쳐라. 앞으로 가끔 써야 되겠습니다. 그거 따가지고 오디오로 매우 쳐라.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청와대 사이트에 또 태형을 부활시켜주세요. 이런 게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조선시대 태형을 부활시켜주세요.